18세기 말 프랑스 파리의 한 구석. 좁은 골목길 썩은 빵 냄새가 나는 시장통. 어귀에는 수많은 가동, 거리의 아이들이 모여들어 있었다. 날카로운 눈빛과 얼룩진 옷, 이빨 빠진 구두. 이들에게 학교도 가정도 미래도 없었다. 오직 하루를 버틸 끼니와 거리의 공기만이 삶의 전부였다. 그 중에서도 장 피에르라는 이름의 13살 소녀는 이 동네에서 유명했다. 그는 언변이 능했고 겁이 없었다. 손재주가 좋아 몰래 빵을 훔쳐 친구들과 나눠 먹거나 어른들 몰래 쪽지를 전달해주고 동전 몇 푼을 벌었다. 그는 늘 말하곤 했다. 우리도 언젠가 귀족들처럼 배불리 먹고 따뜻한 집에서 잘 수 있을까? 그 옆에서 늘 말이 없던 친구 마르셀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날이 오면 우리 이름을 역사책에 적어줄까? 1. 바닥에서 피어난 불꽃. 프랑스 왕정은 절정의 사치 속에 있었다.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는 베르사유 궁전에서 금으로 장식된 샹들리에 아래 연회와 무도회를 벌이고 있었다. 그러나 파리의 거리에서는 주졸, 말단, 병졸들과 하층민들이 찬물로 씻고 곰팡이 핀 방에서 한숨을 쉬고 있었다. 장 피에르와 마르셀은 일자리를 구해보려고 무기를 수리하는 대장장이의 밑에서 일했다. 무거운 망치를 들고 땀을 흘리며 일하는 그들은 때때로 밀가루 한 줌을 받고 때로는 채찍을 맞기도 했다. 그러나 그들에겐 선택지가 없었다. 하층민은 도구였고 거리의 아이들은 쓰레기 같은 존재였다. 하지만 그들 안에는 묘한 기대가 있었다. 소문에 따르면 어느 날 거리에서 들끓는 분노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은 왕의 시대지만 곧 사람의 시대가 올 거야. 그 말은 그들에게 희망이 되었다. 2. 피의 여름 바스티유를 향하다. 1789년 7월 14일 파리는 전운으로 가득했다. 민중들은 빵이 없다는 이유로 상점을 습격하고 곳곳에 불이 피어올랐다. 그날 장 피에르와 마르셀은 바스티유 감옥 앞에서 섰다. 철창 너머 돌로 만든 거대한 요새는 그들에게 벽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사람들은 외쳤다. 우리는 빵을 요구한다. 자유를 요구한다. 누군가 총을 들고 외쳤다. 이제는 우리가 변화를 만들 차례야. 장 피에르와 마르셀은 던져진 돌을 따라 감옥의 문을 밀어붙였다. 그들은 무기를 손에 넣고 처음으로 자신이 강해졌다는 느낌을 받았다. 바스티유 감옥이 무너질 때 그들은 아이가 아니었다. 그들은 이제 프랑스를 바꾸는 민중의 일부였다. 3. 새로운 권력 그리고 배신. 바스티유가 무너지고 왕이 파리로 끌려온 후 장 피에르는 혁명 민병대에 들어갔다. 그는 더 이상 거리의 아이가 아니었다. 이제는 검은 제복을 입고 스스로를 시민 피에르라 불렀다. 그는 혁명의 감시자로 거듭났다. 시장 광장에서 과거 귀족이던 이들을 법정에 세우고 배신자와 탐욕스런 자들을 단두대로 보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마르셀과 다시 마주하게 되었다. 넌 이제 귀족을 심판해? 마르셀이 물었다. 이젠 우리가 정의야. 우리 같은 아이들이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야. 마르셀은 고개를 떨구었다. 그럼 우리도 그들처럼 변하는 거야? 4. 가동주졸의 유산. 1793년 루이 16세가 단두대에서 처형되는 날, 장 피에르는 광장에서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는 떨리는 마음으로 왕의 마지막 순간을 바라보았다. 군중의 환호 속에 그의 가슴은 묘한 공허함으로 채워졌다. 이것이 우리가 꿈꾸던 자유인가? 하지만 민중은 여전히 굶주렸고 혁명의 이름 아래 또 다른 억압이 시작되었다. 로베스피에르의 공포정치가 시작되었고 장 피에르조차 감시당하게 되었다. 결국 그는 자신도 제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혁명의 중심에서 멀어졌다. 세월이 흐르고 그는 다시 시장통 어귀에 앉았다. 옛날처럼 구두를 닦는 아이들이 보였다. 어느 날 한 아이가 다가와 물었다. 아저씨, 당신은 예전에 뭘 했어요? 그는 조용히 대답했다. 나는 그냥 거리의 아이였단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역사를 바꿨었지. 가동주졸의 진짜 의미.
이름도 배경도 없는 이들이 세상을 바꾼다. 그들은 길가의 먼지처럼 밟히고 무시당하지만 어느 날 혁명의 불꽃은 그들로부터 시작된다. 장 피에르와 마르셀, 그리고 수많은 이름 없는 아이들과 하층민들 가동주졸은 그들을 조롱하는 말이었지만 결국 그 말은 영웅의 별명이 되었다. 그들은 증명했다. 진짜 권력은 거리에서 시작되고 자유는 배고픈 아이들의 입에서 외쳐진다는 것을. 오늘도 세상 어딘가에서 또 다른 가동, 또 다른 주졸이 작은 불씨를 피우고 있다. 언젠가 또 다른 역사의 장면을 만들기 위해. 이 이야기는 가동주졸이라는 고사성어의 유래와 의미를 바탕으로 창작한 상상 서사입니다. 민중 하층민 거리의 아이들, 우리가 잊고 있었던 역사의 진짜 주인공들입니다. 교훈과 현대적 해석. 1.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큰 변화가 시작된다. 마이너스 사회에서 가장 하찮게 여겨지던 존재들이 변화를 주도했다. 2. 민중은 결코 약하지 않다. 마이너스 지도자가 아무리 강력해도 민중의 분노와 의지는 반드시 현실을 바꾼다. 3. 변화를 위한 행동은 어디서든 시작될 수 있다. 마이너스 거리의 아이들과 하층민도 역사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행동의 용기를 준다. 4. 신분과 계급은 본질이 아니다. 마이너스 시대가 바뀌면서 진정한 영향력은 계급이 아니라 행동에서 나온다. 5. 이름 없는 이들의 역사도 기억되어야 한다. 마이너스 위대한 역사 뒤에는 이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의 용기와 희생이 역사의 방향을 바꾼 것이다. 6. 진정한 민주주의는 민중의 참여에서 완성된다. 마이너스 거리의 소년, 하녀, 농민, 병사들 모두가 정치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공화국이다. 7. 사회는 가동주졸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정의로워진다. 마이너스 약자를 배려하지 않는 사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으며 그들이 일어설 때 사회는 진정으로 변화한다. 가동주졸이라는 말은 더 이상 무시당하고 조롱받아야 할 말이 아니다. 그것은 역사의 바닥에서 솟아오른 힘이며 평등과 자유를 외친 모든 이들의 상징이다. 프랑스 혁명은 이를 증명한 대표적인 사건이며 그 교훈은 오늘날에도 유효하다. 지금도 우리는 크고 작은 변화의 순간마다 어디선가 조용히 목소리를 내는 가동과 주졸의 외침을 듣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 외침은 언젠가 다시 한 사회를 바꾸는 거대한 물결로 번질 수 있다.